자, 이제 대선이 끝났고 새 당선인이 탄생했고요. 자, 그러면 윤석열 새 정부의 미래 정책들 어떻게 될까요? 그 후보 때 내놓았던 공약들 중심으로 어떤 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, 어떤 정책에 중점을 둬야 될지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 연결해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예. 자, 이광재 사무총장님,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10대 공약 좀 짧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? 예, 공약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, 이제 10대 공약이라는 건 그 정강정책, 그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을 담았기 때문에 예.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예, 코로나 극복, 일자리, 부동산 정책들을 담고 있는데요. 예. 첫 번째가 코로나 극복이었고요. 예. 두 번째가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, 이제 두 번째가 좋은 일자리 창출이고, 세 번째가 예. 주택 250만 원 이상 공급이었고요. 나머지들도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코로나 극복, 일자리, 부동산 정책들 핵심으로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공약이 한 200개 되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예.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소개시켜드리는 좀 그렇고요. 예. 이게 이제 선관위에 제출된 것들 10대 공약을 짧게 특징적으로 예. 좀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면요, 선관위 제출된 공약을 비롯해서 이렇게 이 수백 개의 공약이 있는데 이런 거 다 이걸 이루어내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이게 얼마 정도로 추산되죠? 예, 비용을 좀 보기 전에 이 선관위 제출 공약과 그 책자 집으로 배달되는 책자형 선거 공보죠. 예. 그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예. 선관위 제출 10대 공약에는 일곱 번째 들어가 있었던 청년 공약이 빠지고요. 공보에는 그 지역균형 발전이 포함됐습니다. 아마 이 선거 과정에서 지역균형 발전이 좀 빠졌다. 또 청년 공약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던 것 이런 게 좀 반영돼 있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. 예. 총 국정 공약수, 그러니까 이게 공약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국정 공약이 있고요. 또 지역 개발 공약들이 쭉 있는데요. 예. 총 국정 공약수의 수는 200개였고요. 핵심 공약별로 말씀을 드리면요. 총 그 국정 공약에 들어가는 돈이 이제 266조라고 밝히고 있지만 거기서 주요 공약들만 보면 코로나 대책에 50조 원, 기초연금 인상에 35조 4천억, 병사 월급 인상에 25조 5천억, 주택난 완화 및 주거복지에 12조 1천억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국정공약 200개에 필요한 재원들을 전체 다 계산한 건 아니었고요. 핵심 공약만 계산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거 어쨌든 그 전체 공약 200개를 다 이루려면 사실은 266조 원으로는 안 되겠어요. 그렇죠? 이게 요번에 대선의 특징이 이제 266조 원이 맞는가를 보려면 이 공약 가계부, 대차 대조표, 어디서 수입을 할 것이며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대차 대조표를 주셔야 되는데요. 이 당선인은 물론 그 후보자 전체가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이 공약 가계부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재정 설계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, 그러시군요. 이 중에 코로나19 대책 50조라는 건 사실 손실보상금 윤석열 당선인 후보 때 토론할 때도 그렇고 줄곧 얘기했던 그 관련 예산이겠죠, 이건요? 비용이겠죠?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재정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그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우물쭈물 좀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건 좀 말씀드리고 또 이제 선거 공약이라고 하지만 이제 인수위가 구성되고 여기서 여러 가지 타당성들이 좀 검토될 것 같은데요. 그냥 세출 예산 절감으로 한 150조 충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재량지출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. 올해 재량지출 보통 재량 지출 스스로 이제 재량권에 의해서 지출하는 돈의 10% 수준인 30조 원을 구조조정하겠다. 결국은 이게 마른 수건을 좀 짜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. 그리고 또 추가 세입 증가분 116조 원으로 나머지 공약 비행을 충당하겠다고 하고 증세, 감세, 그 국채 발행 이런 것들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게 대차 대조가 아직까지는 좀 불명확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차 대조표가 안 나와서 이거를 지금 명확하게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증세하고 국채 발행 이걸 얘기를 안 했잖아요. 근데 이게 사실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? 이게 없으면?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. 제시했던
자연증갑은 세수에 대한 자연증갑은 이런 것들은 사실 사용처가 이미 규정돼 있는 돈입니다. 이 그렇죠. 지방교부금이나 공축자금 상환기금, 그 국가 채무 상환 이런 데 이제 먼저 쓰라고 국가재정법이 규정되고 있는데요. 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제시를 한 측면도 있고요.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 공약은 또 빠져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결국은 이게 공약을 다 지킬 것이냐 아니면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이 증세나 국채 발행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. 그렇지 않고 이 증세나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약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지금 그럼 앞으로는 여소야대 상황이 되는데 뭐 증세라든지 국채 발행 이게 국회 특히 현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건데 근데 뭐 어쨌건 지금까지는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뭐 국채 발행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문제를 푸는데 이런 필요한 비용 같은 거 이거를 뭐 같이 푸는 데는 뭐 협조를 잘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? 이건요? 아마 예상을 이렇게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. 이제 인수위가 구성이 되면 특히 이제 당선 이후에 많은 주변 사람들이나 언론들에서 얘기하는 게 공약을 다 지키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식의 화두들이 많이 좀 되기 때문에 이 국채나 증세 쪽으로 관심을 갖기보다는 아마 지금 제시했던 공약들의 실효성, 실현 가능성은 아마 인수위에서 좀 따져볼 겁니다.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국정 과제로 갈 것과 국정 과제가 아닐 것들을 좀 구분할 가능성이 큰데요.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공약을 다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. 이런 인수위 과정에서 무엇이 국정 과제에 들어가지 못했으면 어떤 이유에서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선거 때 정책 공약을 보고 투표하신 유권자들에게 밝히는 것, 이 과정이나 내용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. 이것은 꼭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그 종부세와 재산세 이거를 통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이중과세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다만 이 종부세가 지방세인 그 재산세와 통합되면 그 지자체별로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자체의 반발이 좀 우려되고 있고요. 입법으로도 종부세법을 아예 폐지하는 이 방대한 작업들이 필요한 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국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좀 클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이 종부세 재산세를 통합하겠다는 말은 사실 이게 신중한 고민 끝에 내놓은 그 공약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. 이게 현실성 때문에. 그 소속 정당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과거에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. 이게 그 당선인이라고 해도 또 대통령에 취임이 됐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은 혼자 일방적으로 좀 추진하기는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 국회에 그 지난한 그 논의 과정, 논쟁 과정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. 그리고 뭐 GTX라든지요. 이런 뭐 지역 관련 공약이요. 그래도 좀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저희가 국정 공약에 266조라고 밝혔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. 언론들이 이번에 그 대선 과정에서 주목을 좀 못했던 부분이 윤석열 당선인의 지역 공약만도 119개라고 하는 거고요. 소요 비용은 추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주목하지 못했습니다. 한 예를 들면요, 중원 신산업벨트라고 하는 그 원주부터 전주까지 이렇게 산업 구조 신산업을 재배치하겠다고 하는 그 공약이 있는데요. 중원 신산업벨트요. 이 한 개 공약만 지금 230조가 될 것이라고 소속 정당에서 추계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한 개 공약이 중앙 공약, 그 국정 공약 전체와 맞먹는 규모고요. 또 GTX에 대한 신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GTX 같은 경우에는 수조 원이 넘고요. GTX D 노선만 하면 9조 원 가까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또 새로운 공약이라고 하면 새로운 지역개발 공약이라고 하면 임기 과정에서 좀 지키기 어렵다. 이 새로운 지역개발 공약은 타당성 조사도 좀 해야 되고요. 국가발전 계획도 좀 들어가는 그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요. 그래서 아마 이게 5년 내에 집행되기는 굉장히 어렵다. 생색은 이번 선거 때 냈지만 아마 집행은 다음 정부, 그러니까 이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가 아닌 그 차기 정부에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. 부담은 차차기 정부에서 질 가능성이 좀 크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GTX 같은 경우는요. 사실 노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거랑 거의 다 비슷했거든요. 이제 민원을 중심으로 이번 대선이 치러졌다고 하는 게 또 특징인데요. 이
민원 해결사를 자처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맞았나 이런 생각들 좀 많이 합니다. 이게 그 GTX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산업구조가 좀 재편되는 과정에서 어떤 국가구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산업구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통 공약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.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민원을 모두 다 해결해 주겠다. 나는 내가 되면 누구보다도 빨리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좀 곱씹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 10대 공약 중에서 뭐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뭐 현실성이라든지 따져봤을 때 제일 좀 뭐랄까요,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있습니까? 일단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인데요. 이 공급 방식을 재개발 재건축 부분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렇죠. 예. 또 수도권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수도권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특히 서울 중심이요.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특히 이제 주택이라고 하지만 이제 아파트를 대부분 얘기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이 정도 지을 땅이 있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 있고요. 또 공급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인데요.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공급 방식은 1차적으로 가장 큰 그 공급의 양의 문제가 벌어지는 것은 이게 멸실되는 주택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을 공급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새로 신규로 제공되는 건지 멸실된 것과 같이 계산을 한 건지가 불명확해 보입니다. 그래서 이 주택은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는 의지는 확실하지만 이게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도 특히 이 민간 주도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그 지난한 풀어야 되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진행되는데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 거시적으로 봐서는 뭐 우리나라 출산율이 매우 낮지 않습니까? 뭐 0.8 초반대인데 수도권이 더 훨씬 낮거든요. 그러면은 이렇게 뭐 주택을 수도권 집중적으로 이렇게 더 증설하는 거가 많이 짓는 거가 또 지방 균형 발전과 또 이게 또 그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요. 이런 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번에 그 어떻게 됐건 이 선거의 승부를 갈랐다고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. 부동산 중에서도 이 아파트겠죠. 서울의 아파트인데요.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라고 하는 건 공급과 수요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. 여러 가지 심리적 부분도 있고요. 금리도 있고요. 또 대외적인 변수 또 외국의 경제 사항들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풀어나갈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점이 좀 이번 대선 때 좀 부족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3개월 전에 서울 부동산가 문제와 지금과는 또 다르거든요. 한정된 자원들을 수요와 공급 또 기업이냐 공공이냐 이렇게 단순하게 후보들이 좀 접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선거 이후에도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좀 풀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요.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에서도 좀 그냥 폐기하기엔 너무 아깝다. 수용하면 좋겠다. 그런 게 좀 있습니까? 지역개발 공약들은 거의 뭐 민원을 중심으로 한 거니까 대동소이하다고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. 다만 이제 그 공약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된다.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미국의 경우를 저희가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. 이게 굉장히 이렇게 박빙의 선거가 되고 서로 간의 선거 과정에서 상대편의 마음을 핥혔던 부분이 있는데요. 미국은 당선자가 낙선자를 조롱하거나 아니면 당선자가 자기만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겼다고 하는 그런 이 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. 이 경쟁자의 주요 공약을 받아주면서 패로를 열어주고 선거 이후에 합의에 관한 과정을 지금까지 계속 관행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당선자가 낙선자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주요 공약 중에 일부를 좀 전향적으로 받아주면서 그 국민적 화합을 좀 이뤄내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과 인터뷰했습니다.